최순실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판에서 최순실 씨가 정의사회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의혹 제대로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의 큰 목소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참 옛날에 그 양심수나 정치범이 했던 이야기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양심에 따라서 그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최순실 씨의 지금 위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기 선거를 해서 와 있는지 네. 그 이유를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이야기 보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뻔뻔해도 너무 뻔뻔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렇게 아직까지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수차례 증인들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번 재판에서 많은 증인들이 보면 수백 명의 뭐 증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정말 최순실을 좋게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아요. 네. 다들 오늘 또 뭐 그 재판에 나왔던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성질을 많이 부렸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그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가 이 버려놓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순실 씨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는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인의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게 만약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존재의식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는 그런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신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 재판장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19일 날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석방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 네. 잘못 없기 때문에 풀려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전혀 입력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순실 씨 입에서 정의사회 구현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확신은 네.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했던 행위가 정당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갖고 했던 것이고 이거를 죄로 묻는 이 세상과 이 법정이 이 검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우리가 확신범이라 그런 거죠. 양심범. 네. 정유라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할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거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왜 이 두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 대해서 유별나다, 성격 급하다, 상당히 모시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유라 씨는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저 말 타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억지로 타라 그래서 탔어요. 대학 네. 들어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라 그래서 들어갔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최순실 씨는 그걸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부모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본인이 믿고 의지했던 딸과의 관계조차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을 해왔다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조차 딸만을 위해서 특혜를 만들어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최순실 씨는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는 그걸 믿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이런 얘기들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순실은 오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려운 분, 아직도 나는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박 전 대통령은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TV 시청이 가능하지만 일절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날 박 전 대통령을 혹시 증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고 싶더라도 네. 안 보는 거다. 아, 텔레비전을. 지금 네. 지금 텔레비전과 신문을 자기가 네. 볼 수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아마 본인 스스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을 네. 스스로 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19일에 방청석 추첨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박 전 그만큼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방청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사실 그 법정에 선 모습을 그 전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서글프면서도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네. 국민들도 있기 때문인 거죠. 16일이 2차 공판 기일이었고요. 네.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이 19일인데 증인 채택됐지만 박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23일이 본재판입니다. 지난 2일의 첫 번째 공판 기일 때부터 변호인단, 특히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뭐 다른 변호인들이 다 보강이 됐지만 네. 지금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공소 사실 계속 부인은 하면서도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네. 23일 본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전 대통령의 모습을 아마 국민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짐작이 되죠. 네. 정권이 바뀌어도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는 최순실 씨 오늘 공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최순실 씨와 한 번 접해본 사람들 또 네. 지금 이제 차원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뭐 진료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병원 비용 자체를 다 최순실 씨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 딸인 정유라도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했던 모양인데 네. 뭐 주사를 주려고 하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했냐고 이제 간호사한테 막 이제 따지고 했다는 거고 특히 또 성격이 이제 급해서 그 간호사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기만 오면 다들 이제 서로 안 보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이미 재판 과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두 분은 보면 이게 좀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본인 성격대로 하는 거. 그 특히 뭐 교수들한테도 또 가서 이제 다 본인 성격대로 이야기를 하고 네. 왜 당신이 왜 우리 딸한테 애플을 줬냐고 그렇게 교수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 재판장에서 또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은 굉장히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네. 내가 박 전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데 어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느냐 또 내 말 안 듣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갑질 자체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번에 보면 재판에 증인 나온 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불리한 진술을 해서 네. 사실 최순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뭐 최순실 씨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밝혀졌죠. 그쵸. 필요하면 돈으로 갑질을 하고 또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으로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조폭이 필요하면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갑질을 했던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네. 결국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이나 상식적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데뷔시키고 당대표를 만들고 굳이 또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든지 권력욕도 있었겠지만 네. 오히려 최순실 씨가 똑같은 목적이 같든 다르든 그런 권력욕들 속에서 함께 동지로 그동안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을 이제 네. 그 통과시킬 때 김영란 전 대법관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이다. 받지 않게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자꾸 청탁을 할 때 저 김영란법 때문에 못합니다. 청탁 못 받아줍니다라고 네. 핑계를 댈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계속 우리 사회에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만약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정유라 씨 뭐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안 나와도 성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딱 끊어가지고 보여줬으면 네. 아마 대학도 특혜 입학하려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저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누가 갑질하려고 든다거나 이럴 때
나 김영만법 때문에 이제는 못합니다. 이런 원칙을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원칙을 좀 지킬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갑질 행태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오늘 스승의 날 이런 2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취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 교육자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이 이제 붕괴된 것을 좀 메우고 네. 정의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구형을 하면서 특검 측에서 밝혔고요. 네. 그 김경숙 전 학장은 이 구형을 듣고서 그 작은 탄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필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뭐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라라는 주문까지 했다라고 특검에서 밝혔죠. 5년이라는 구형 소식이 떨어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아마 댓글을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추위가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장탄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공판에 있던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말이죠. 네. 이제 국회 아마 그때 청문회 때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국회 위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한 범죄입니다. 사실 그때 네. 당시에 국회에서 뭐 최순실 전혀 모른다는 뭐 증언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 재판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검찰에서 5년이라는 상당히 구형을 내린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교육 비리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보면 평생을 지금 자기 뭐 어떤 20대까지 정말 노력을 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네. 의혹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2대 입시 비리를 드러난 걸 보면 정말 그 총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교수까지 전부 이런 거 다 돼서 어떤 이 비리를 저질렀던 그런 상황 자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자체가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대학 문화 자체가 정말 저런 것을 보면서 절대 정말 앞으로는 이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제 내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을 보면은 속속 보강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7명이 됐는데 말이죠. 예, 처음에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만 네.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다른 변호사들이 대거 많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부장판사 네. 출신의 이상철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놨고요. 네. 이 헌재 탄핵 심판 때 참여했던 이중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도 이중환 변호사 외에 정장현, 위재민 이 변호사들을 네. 합쳐서 법무법인이 같이 나섰습니다. 네. 사실 뭐 헌재 탄핵 때도 그랬지만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기 위해서는 뭐 전관예우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법리적으로 탄탄한 논쟁을 벌일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검찰 특검에 맞서서 빈틈없는 그런 변론을 준비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변호인들이 선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맞기를 꺼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23일 본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법리적인 공방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네. 결국 법리적인 공방은 뭐 이제 뇌물죄냐 강요죄냐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뇌물죄가 되면 뭐 어마어마한 형량과 추징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거의 파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강요죄가 되면 훨씬 처벌이 가벼워지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전 대통령 측은 강요죄조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법리적 논쟁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도 대부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지만 그것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는 네. 진짜 법리적인 부분에서 좀 철저히 준비해서 법리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게 나라다라고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재판부도 이런 게 사법정의다라고 보여주려고 준비하지 않을까 합니다.